16대 대선에서 저는 노무현 후보의 단 한 가지 공약에 주목하였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골고루게 득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약이 뭐 그리 대단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까지 어떤 대선 후보도 손을 대지 못하였던 일종의 금기와 같았는데 노무현 후보는 과감하게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입대할 대상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까지도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하여 혜택의 범위를 완전히 확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신 말씀이 있죠.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노무현 후보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병사 복무기간을 전방에서 썩었다고 했죠. 대대장 당번병을 했다면서 당선 후에 그 대대장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기사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 입대할 때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 있나요? 아참, 한 사람 있네요. 어떤 법무장관의 아들은 안중근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가장 편한 카투사라고 하네요. 자, 하여튼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노무현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세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무 중인 병사는 노무현 후보 찍겠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준다니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무를 앞둔 청년들요, 당연히 지지하죠. 앞으로 복무해야 될 기간을 단축시켜준다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지지 않을 청년들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아들은 군대 보내지 않으면서, 가지 않으면서 다른 집 아들에게는 화랑관창이나 아주 이순신 장군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죠. 이 도둑신보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복무 중이거나 앞으로 복무를 해야 될 그 청년들의 피양새가 있다면요, 당연히 지지하죠.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자기 아들과 손자들이 군생활을 조금이라도 적게 한다는데 지지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지지하지 않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젊은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빨리 돌아올 텐데 싫어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16대 대선에서 57만여 표는 복무기간 단축을 환영하는 표심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57만 표는요, 적은 겁니다.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달콤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민준이 반민준이 하는 수사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2개월이 아니라 좀 더 단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러니까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요,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젊은 층이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병력 미필 고위공직자는요, 보수정당에 몰려있다고 알고 있는데 복무기간 단축을 총선용 헛공약이라고 하는 그들의 진위를 알아줄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노비가 지켰고 전쟁은 이등병이 싸워서 이겼다고, 이런 말이 있죠. 노 대통령은요, 인천에 있는 한미반도체를 시찰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국군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국방장관과 군당국자들과 얘기해보니까 금방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병력을 줄이려면은 국방력을 장비, 기술, 정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 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 장비, 기술력을 높여야 하는 만큼 군의 구조를 정보과학군, 기술과학군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점차 늘려야 된다. 또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거품 무는 사람 많은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들어서도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착착 진행되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2022년 5월부터 이제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그러한 전역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도 점차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고 있죠. 그래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요, 결국 2022년에는요,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입대할 청년들은 줄어들었잖아요. 또 입대 회전율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인력시장에 노동력 같다, 군대를요. 그리고 민병대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만은, 비판한다고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백해무익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도가 떨어져서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당국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여러분, 군생활 해본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교육훈련 강화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강원도 전방지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부대 막사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대요. 청소하는 민간 용역들이 들어와서 치운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최근에 서울이나 대도시의 지하철 타보면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어른들은 그 앞에 서서 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느슨한 병영 생활이 휴가 나와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 머큐로그램 하나 바르면 되는데, 바르면 낫는 생채기도 후송병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한나절, 오는데 한나절, 나가서 점심 사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운동선수가 네트나 코트에 올라가지 않고 책상에서 목조르기는 이렇게, 뒷다리는 이렇게 걸고, 3점 슛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